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홍익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은 설 연휴에 여러분들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도너리 스탁, 도너리 스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식은 왜 오르고 내리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장 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왜 오르고 내릴까? 이걸 알게 되면,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원인을 알게 되면 주식 시장에 여러분들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생각의 전환이라든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은 왜 오르고 내리나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왜 오르고 내릴까? 신풍제약이에요.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2019년, 2020년도, 그죠? 2020년도 초반부터 해서 한 해 동안 가장 핫했던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략 이제 뭐 가격이 한 7,000원대부터 해서 2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20배 이상, 2000% 이상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왜 올랐을까라고 제가 지금 와서 여러분들께 물어본다라고 하면 아마 100이면 100 다 코로나19 관련주로 엮여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주가는 이러한 이슈,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죠. 즉 매수 버튼이라는 버튼을 갖다 클릭을 하기 때문에 결국 매도보다 매수가 많아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는 왜 오르고 내릴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뭐 어떤 선물을 하거나 뭐 옵션을 하거나 어찌됐든 이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하는 부분인데,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께 이제 드려볼까 하는 겁니다. 왜 주식 투자를 하는가라는 것부터 일단 들어가 보죠.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은행에 이자가 굉장히 높다. 10% 이자, 저 어렸을 때 뭐 새마을금고니 이런 데다 넣어두면 10%씩 주고 했었는데, 그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굳이 주식 투자, 리스크가 있는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저금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었고요. 자산을 형성하고 충분히 이렇게 중산층 그리고 부유층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낮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만큼 또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은 금리에 따른 부분들, 그 다음에 월급만으로 살 수 없는 집값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가격들, 자산 가격들에 굉장한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에서 좀 더 나아진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결국은 주식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낮은 금리와 높은 자산 가격, 그리고 뭐 여기서는 또 큰 수익을 달성을 한다라면 경제적 자유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이야기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왜 주식은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을 할까요? 그러면 왜 올라가고 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방법들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스캘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단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각자의 방식들에서 우리가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시세 차익이라는 부분이에요. 시세 차익. 그러니까 중장기 시간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런 가격의 시세의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스캘핑은 굉장히 짧을 것이고요. 중장기 투자는 굉장히 긴 시간을 가져가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이러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정부에서 이제 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중장기는 지양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장기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고 늘려가야 되고 단기 투자나 단타 투자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중장기 투자에는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의문인데 단타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단기적인 투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결국 변동성이 크고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장기 투자를 했을 때 손실 볼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뭐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고요. 시장의 어떤 유동성 그리고 현금의 흐름이 뭐 중장기 모두가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거의 뭐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 시장이 활기 있게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나 뭐 단타나 결국은 본론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겁니다. 3%가 됐던 그게 30%가 됐던 300%가 됐던 이런 시세 차익을 노린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들어가 보자라는 생각에서 이걸 이야기를 잠시 드렸고요. 보통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요. 카카오를 산다든지 삼성전자를 산다든지 어떤 특정한 종목을 매수를 하면서 가지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기대감이란 건 결국 뭐냐? 수익이에요. 이 수익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됩니까? 돈이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나는 이 종목을 사서 손실을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종목을 매수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할 때는 이 종목은 앞으로 상승이 할 거다,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수익을 볼 거다라는 기대감이고 그 수익을 본다는 것은 결국 돈을 번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특정인들이 결국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된다는 것은 수익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그 기대감에 달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기본적 상식선에서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유 굉장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요. 매수하는 주체가 그게 개인이 됐던 외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세력이 됐던 아니면 다수의 개인들이 되었던 매수하는 사람이 매도하는 사람보다 많으면 결국 주가는 상승합니다.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경우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럼 왜 수요와 공급이 변하는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매수가 많고 매도가 많고 하는 것은 결국 매수가 많은 건 뭐예요?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종목을 매도하면서 이 공급이 주식의 공급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주가는 결정이 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소리인데 그럼 이 수요와 공급이 왜 변하는가 하는 부분인 거예요. 결국은 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은 왜 많이 누를까? 100명의 시장에 참여자가 있다라고 하면 99명이 매수를 누른다라면 주가는 분명히 급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이유, 즉 기대감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이 기대감은 뭐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익이 날 거다라는 기대감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결국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다수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다수결이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될 때는 결국 상승이 나오는 거고, 다수의 인원이 그 다수라는 게 뭐 한 명이 뭐 한 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다수결의 원칙이라기보다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비중을 당연히 차지하겠죠. 그래서 그 돈이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은 시장은 하락하게 되고 종목은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결국 이런 뭐 상승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이제 가지게 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믿음이에요. 삼성전자는 이거는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믿음감이 있던지, 아니면 카카오나 네이버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시가총액 1위가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이 되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될 거고요. 이런 믿음들은 결국 어떤 전망,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기업이 하고 있는 산업이, 아니면 섹터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향후 뭐 5년에서 10년 정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전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거고, 거기에다가 뭐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량의 수주를 합니다.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기존에 내고 있던 매출의 뭐 10배, 20배 이런 수주를 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기업은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겠구나라는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발동을 하면 결국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면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이슈라든지 혹은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라는 부분이 매년 1월에 열리는데, 이러한 일정이 있으면 제약 바이오 내에서 특정 종목이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유수의 글로벌 제약 회사들과 어떤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정이 다가왔을 때 그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사가 물적 분할을 통해서 상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관련주들이 상장 전에 부각을 받으면서 막 급등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런 게 바로 상장일이라는 어떤 일정이 잡혀 있는 부분들, 이슈에 의해서 관련주들이 상승할 거다, 어떤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에 사람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미치는 요인, 좀 전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은 어떤 부분 때문에 상승을 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미치는 요인들은 결국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HDC, 현대 뭐 산업개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음 날부터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이런 뉴스가 주말간 나오고 나서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고 이 기업의 브랜드에 굉장한 타격을 입었겠구나. 아니면 그런 얘기들 나왔죠. 영업 정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믿음이 이제 깨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실적을 잘 낼 거고 앞으로 건설 경기가 좋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쭉 있어 왔는데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악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깨지면서 아침부터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들일 수도 있고요. 개인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에 참여하는 그 누군가, 다수의 사람들이
매도 버튼을 다 눌렀고 다수의 또 어떤 사람들은 관망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주가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미치는 요인은 결국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호가의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심리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상식선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한번 생각을 다들 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사라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르고 있는 종목을 사세요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이야기와 함께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이야기는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납득이 잘 되실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정보의 정확성, 희소성,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지나간 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 뭐 찌라시라고 해서 시중에 굉장히 많이 다양한 정보들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보가 나만 알고 있는 내용일까?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희소성이 있는 그런 정보인가라는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만약 다양하게 들어오는 정보들 중에서 정말 희소성이 있고 정확성이 높은 그런 정보들만 있다라고 하면 결국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정보는 일반인들에게 잘 들어오지 않고 결국 뭐 주식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들어오지 않아요.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정확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선반영이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받은 정보는 쓰레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내가 어떤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아니면 뭐 M&A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정보를 들으셨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정보는 결국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보의 선반영이라는 것은 결국 주가가 이미 선반영되어서 올라 있더라라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회사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든지 M&A 소식을 듣거나 어떤 특급 정보를 들었을 때는 고점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한테 이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주가가 다 선반영된 거죠. 그러면 이 주가가 선반영되었다라는 거 결국 시장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요 시점에 딱 보게 되었을 때 이거 주가가 이런 정보가 내가 들은 게 이미 선반영되어 있나? 회사가 잘 될 거라는 이야기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선반영은 그러면 왜 일어났냐? 앞에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이미 이만큼 올라서 여기서 뉴스가 나올 때는 이렇게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선반영 되었습니다 하고 재료 소멸입니다 하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뉴스가 있었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런 거죠?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인 겁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게 뭐 도덕적으로
맞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게 맞고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뭐 주식시장, 증권시장이 있었던 역사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아주 먼 옛날부터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룰을 우리가 뒤엎어서 바꿀 수 없다라면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을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주가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세는 이렇게 심리적 작용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 시세라는 것은 이제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특정 종목이나 뭐 주가 지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심리적 작용을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세를 우리가 눈에 좀 보기 편하게 그래프로 옮겨놓은 것이 이제 차트라는 부분인데, 차트는 이러한 심리적 작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가격의 변동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버리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프로서 그 기록을 남겨주는 것이 결국 차트고, 이러한 부분들을 차트를 읽는다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즉 이 종목의 매수 매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흐름에 어떤 이유와 재료가 있고 얼마나 더 반영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지 결국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내가 사는 시점부터 하락이 나오지 않을 그런 이유와 재료를 찾는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이제 앞에 얘기 드렸던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그 선반영, 정부의 선반영을 이제 이야기 드리면, 주가가 차트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어떠한 흐름이 잡혀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면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결국 주가는 이런 상승 흐름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 결국 매수 압력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매수의 뭐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아니면 그 누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정보들에 의해서 미리 매수를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일단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잠재적인 내용들, 재료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뭔가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뭐 흠슬라 같은 경우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 내면에는 이제 기업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그걸 반영을 해서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트적인 부분만을 보고 여기에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매수세가 왜 붙었을까? 매도보다 매수한 사람들이 왜 많아졌을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해보고 재료를 찾아보면, 이게 회사의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미 주가가 이러한 내용들을 선반영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찾으실 때 어떤 뉴스를 보고 재료를 보고 누구에게 정보를 들어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내려오던 종목이 상승으로의 전환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러한 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이미 누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이 매수를 해놓은 기업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심리에 달려 있고, 이런 심리를 상승으로 트리거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알게 되는 시점은 굉장히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만 이런 재료가 내재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수가 비슷한 생각을 할 때 주가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종목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 보여. 회사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뭐 이거는 앞으로 기업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슈가 엮일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다른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연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매수를 했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다른 사람들은 이 회사는 지금 시장에서 너무 소외되어 있고 좀 저평가되어 있지만 별로 뭔가 주가가 아니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히 메리트가 없어 보여.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실행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다수가 비슷한 생각을 해야만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지금 예시로 제가 KB금융을 가져왔어요. KB금융 같은 경우 보면 팬데믹 터지고 나서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빠졌었죠. 요렇게 이제 빠졌던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저점을 잡으면서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때 당시에 여러분들 중에 뭐 서울경제TV 방송, 제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이 있으신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름쯤에 KB금융, 그 다음에 신한금융지주, 은행 3대 은행 우리금융지주 해서 우리나라의 이 은행들은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냥 사두고 기다리시면 결국 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은행주를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분할로 사두시면 배당도 4%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수익도 많이 주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할 거니까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냐 하면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던 내용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매수 버튼을 눌렀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것도 뭐 저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죠. 기관도 알고 있고 외국인도 알고 있고 또 다른 전문가들도 알고 있고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잘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항공주, 여행주, 팬데믹이 터져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바닥권에 있었지만 대부분 다 바닥권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상화가 되는 시점, 뭐 리오프닝이 됐던, 뭐 포스트 코로나가 됐던, 뭐 이름을 뭘로 갖다 붙이던지 간에 일단 이 팬데믹이 종식되고 괜찮아지는 시점이 온다라면 여행주나 항공주는 결국 수요가 다시 항공 수요나 여행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주가는 회복할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냥 묻어두시면 되는 종목들이라고 해서 은행주들을 소개시켜 드렸고 항공주들을 소개시켜 드렸고 여행주들을 소개시켜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AK 프라자라든지 아니면 제주항공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 통용이 된다 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뭔가 특출나다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어디 투자할 거리가 없나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고요.
매수 버튼을 누른 사람들이 매도 버튼 누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주가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자, 3기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 종목이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일 거고요. 제가 요때 주식 브런치라고 해서 점심때쯤 해서 항상 라이브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건 주말 강연회 때 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보시면 지금 7월이죠. 7월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8월이고요. 코스피 기억나시는 분들 7월부터 시장이 빠지기 시작해서 8월, 9월, 10월 계속 내렸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료도 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3기라는 회사가 괜찮아 보입니다. 3기 오토모티브에서 이제 이름을 사명을 변경한 회사인데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몇 개 있겠죠. 자동차 회사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때는 재료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사시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었냐? 자, 요때입니다. 요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러면 이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시장이 좋았는지. 시장은 계속 내려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분명히 재료를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이렇게 급등할 재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뭐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겠죠. 몰랐어요. 제가 뭐 미리 뉴스를 접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봐봐요. 시장이 7월 달부터 부러져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가를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차트를 봤습니다. 이 종목이 시장은 지금 계속 내려가는데 상승을 하네. 보세요. 거의 4,000원부터 5,000원까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왜 올라갈까? 알 수가 없어요. 찾아봐도.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의 심리가 시장 전반적으로 쫙 깔려 있는 상황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도 힘들고 손절을 할까 말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는 어떤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료가 있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어떤 재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매수 버튼들을 누르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 앞에서도 얘기 드렸죠. 시장은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종목들의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 그런데 찾아보니까 뭐 특별한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주가가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오른 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려가는 시장의 심리, 모든 사람들이 다 팔고 싶어하는 아니면 저점 매수를 떨어지면 저점 매수를 노리고 있는 한마디로 관망을 하는 거죠. 매수 버튼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은 특이하게도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올라가는 흐름을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이 상승 추세를 타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말 좋아요. 2020년도처럼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상승을 해요. 모든 종목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종목이 재료가 좋고 어떤 종목이 뭐 시장보다 강한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사실 뭘 사도 다 수익이 나요.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이 지지부진하거나 하락을 타고 있거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는 것은 더 명확하게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종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고요. 요때 당시에 7월 달에 제가 시장 워낙 안 좋고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매수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종목들 드렸던 것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세들이 빵빵 나왔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상승하는 종목이 특정되어서 몇 없는 경우에는 매수가 매수를 부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승하는 종목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하나의 또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에 막 사람들이 매수를 붓고 그런 매수세가 이제 강해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시세가 끝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수 버튼 누르면 결국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주식을 너무 복잡하게 뭐 수급이 어쩌고 뭐 거래원이 어쩌고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딱 단순하게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올라가는 게 주식이다 라고 딱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도 3기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듯이 많이 사는 사람들이 뭐 당일 하루에 많던지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계속 많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 참여자들의 관심이 늘었다라는 부분이죠. 여러분도 이제 주식시장 참여하시면서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상한가 간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 아니면 거래량이 갑자기 확 늘어난 종목들. 그 결과가 결국은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나온다든지 이슈가 있어서 그 종목을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기 시작하면 거래량이 늘고 거래 대금이 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고 많이 늘어난, 많이 발생한 종목들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고 매도 버튼을 누르고 하면서 발생을 하는 건데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상승하면서 거래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장에 이러한 매수 버튼을 누른 사람들이 많았고 참여자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어떤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있는데 평소에 나오던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가 이렇게 있어요. 거래가 이렇게 갑자기 크게 나오는 흐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가 크게 나오게 되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가 차트는 이런 걸 나타내 준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가 크게 쓴 거는 결국 주가도 이제 크게 올라간 걸 말하겠죠. 매수 버튼을 사람들이 많이 눌렀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올라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래가 없는 건 뭐예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든 매도 버튼을 누르든 어떤 흐름이 잡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보는 겁니다. 그럼 2370개 중에서 우리가 매수할 종목은 압축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 그죠? 이해야 되겠고 시장이 하락할 때면 더 좋고 그러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이 뭐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소 예전 대비해서 좀 빵빵하게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한 거는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을 한다라면 올라가는 종목에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만으로도 종목을 상당히 많이 압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과 하락,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으로 결국 결정이 나는 건데 어떠한 위치에서 이러한 참여자들이 많아졌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거래가 많이 늘어난 걸 보라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바닥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대략 뭐 5배에서 한 10배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고점권에서 막 장대 양봉 나오고 막 상한가까지 가든지 거래량이 막 역사적 거래량을 터뜨렸다 이러면서 이게 더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나 그 거래량이 고점권에서 터졌다면 누가 봐도 바닥권에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던 종목이 이러한 역사적 거래량을 터뜨린다라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주가가 이런 식으로 대단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고점권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진다. 그러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팔았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많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누군가가 주가를 사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는 팔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누군가 많이 샀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많이 팔았다라는 소리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주가가 저 위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보여질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우리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뭐 굉장히 대단하게 상승을 했어요. 2만 원에서부터 거의 10만 원까지 이제 올라왔으니까요.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이제 뭐 고점권에서는 가급적 보지 마라 하는 굉장히 좋은 예시로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가지고 왔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96,000원인가 요때 이제 가면서 요때 제가 주유소 유튜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딱 방송에 왔더니 PD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앞으로 증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 뭐 96,000원 가니까 엄청 고무적이잖아요. 제가 이때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끝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시장 파티 끝난 것 같다. 뭐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한번 봐봐요. 시장도 단 한 번도 이 가격대 뭐 한 번 정도 근처까지 왔었죠. 그런데 시장과 함께 삼성전자 주가도 다시는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갔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 거래량이 역사적인 거래 대금이 터진 날입니다. 거래량이 나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 고점권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샀지만 결국 또 많은 사람들이 팔았다라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서 거래량이 고점권에서 너무 가파르게, 특히나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는데 터진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의 뭐 이 차트를 놓고 말씀드렸는데,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그 팬데믹 상황이었죠. 팬데믹 상황 급락이 나올 때 보면 평균적인 그 거래 대금 대비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거래 대금이 이렇게 늘어난 걸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늘어나는 거래량과 고점권에서 늘어나는 거래량,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요때도 매수를 많이 했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나오는 걸 파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그러면 이때 매수 버튼을 누린 사람들은 내림에도 불구하고 뭐 수익 실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고요. 다만 이때는 이제 뭐 팬데믹 상황이었으니까 좀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차트 흐름을 쭉 지켜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름세를 갖다가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가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들 뭐 다양하게 분석들이 있지만,
그런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쳐도 뉴스를 안 본다라고 쳐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그냥 주가 흐름상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저는 올라가는 종목을 샀더니 내가 사니까 거기가 최고점이었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막 터지고 주가가 활발해지니까 그동안 지켜보다가 아 내가 지금 이거 안 사면 놓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거기서 사는 순간이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나 가파르게 좀 어느 정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제외하고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다든지 시장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왜 오르고 내리나? 주가가 오르고 내린 거는 뭐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한 겁니다. 많이 사니까 올라가고 많이 사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들이 사지 않아요. 왜? 돈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을 투입을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더 많은 상승이 나온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 지난 차트들을 보고도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 더 수익을 잘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폭도 굉장히 적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설명드렸던 뭐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량은 매도 관점으로 봐라.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뭐 엘리엇 파동으로 5파 상승이 나왔는데 거기서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지는 것 같다. 평소 대비해서 정말 많이 터진다. 그러면 매도 관점. 나는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할 때는 매수 관점. 좀 전에 삼성전자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주가를 월봉 차트를 놓고요. 주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월봉 차트상 막 저점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든지,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봉 차트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 내려오던 주가가 이렇게 위로 방향을 돌리는 시점에서의 뭐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상승 흐름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라든지 하면 상승 추세에 놓인 것도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구간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못해도 뭐 이런 데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짧은 단타 매매도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월봉이라면 당연히 스윙 투자도 될 수 있는 거고, 결국 이 원리는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그거는 오르는 종목, 매수 심리가 강한 종목들의 매수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증권사 리포트부터 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런 전망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거를 참고하고 이런 부분을 가미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이 그런 것까지 다 해가면서 보려고 하면 본업도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트가 보여주는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만을 보고도 매수로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바닥권, 대량 거래량이 이제 터지고 나서 사라는 게 아니에요. 매수 관점인 겁니다. 살까 말까를 노려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대량 거래량이 탁 터진 날 보면 뭐 장대 양봉이 나온다든지 뭐 윗꼬리를 단 캔들이 나온다든지 어떤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 이후에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하는가 안 하는가를 좀 살피시면서 며칠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뭐 바로 가는 종목들도 생길 거고 눌렸다가 가는 종목들도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을 자주 보시다 보면 어디서부터 분할로 공략을 해보고 어떤 구간에서
손절을 날릴지 뭐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팁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추세는 어떻게 되어 있나, 요게 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을 매수하라라는 얘기거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세요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달리는 말이라고 하니까 막 완전 막 이렇게 급등락하는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저는 이제 이렇게 급등락하는 걸 좋아합니다만은 추세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3기 같은 경우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는 않았어요.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를 이루고 있더라.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얘는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큰 흐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던 종목이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뭐 여기서는 대단한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 뭐 이런 구간에서 평균보다는 좀 큰 거래량이 나와주고 몸통도 크게 만들어지면서 상승으로의 전환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 그러니까 내려오던 종목이 변곡을 지나서 상승을 하고 있느냐, 내가 사려고 하는 종목이 추세가 상승에 놓여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한번 잘 살펴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은 고점에서 거래량 크게 터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내려오던 종목이 완만하게 상승으로 돌려 세워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 상황까지 시장이 조정 나올 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하신다면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하락장에서도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공략을 하신다면 좀 더 확률 높은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서 오늘 도너리 스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